교행생활 지금부터는 정근수당 주요 사례를 같이 살펴보면서 앞서 배운 개념들을 함께 정리해 볼게요. 정근수당에서 가장 실수하기 쉬운 기간제 교사 정근수당 인정 기준에 대한 사례를 살펴볼게요. 기간제 교원은 정규 교원과 같은 보수를 받으므로 정근수당 지급 대상자이지만 타학교에서 근무한 기간은 실제 근무 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기간제 교사들이 매학기 3월 1일자로 채용되는데요. A학교에서 1, 2월까지 근무하고 이어서 B학교에서 3월부터 근무했을 경우 기간제 교원은 학교장과 계약에 의해 신분이 유지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B학교에서 근무한 3월부터의 기간만을 실제 근무 기간으로 인정하여 6분의 4에 해당하는 정근수당만 지급받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A학교에서 2월까지 계약하여 근무하고 또 3월부터 같은 학교에서 재계약을 했다면 이 경우는 동일교에서 연속 근무한 경우이기 때문에 7월 정근수당은 전액 지급하게 됩니다. 만약 기간제 교사가 동일 학교에서 2월 10일에 퇴직을 하고 4월 5일자로 다시 재계약하게 된 경우에는 1월, 4월, 5월, 6월 총 4개월치의 정근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2월은 근무일자가 15일 이상 되지 않기 때문에 근무월에 포함할 수 없고 4월은 근무일자가 15일 이상 되기 때문에 포함해서 계산합니다. 다음은 휴복직자들의 정근수당 지급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병역휴직, 법정 의무수행, 고용휴직, 유학휴직, 육아휴직, 노조전임휴직, 공무상 질병휴직은 실제 근무기간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이 같은 휴직을 하고 복직을 한 경우에는 정근수당을 월액 없이 전액 지급한다고 배웠습니다. 이 중 가장 자주 만나게 될 육아휴직에 대한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2020년 5월 1일자로 복직을 한 경우에 먼저 지급 대상 요건을 살펴보면 7월 1일자로 공무원이며 복직 이후 월급을 받는 자이며 5월, 6월 실제로 근무하면서 1개월 이상 월급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에 해당하며 실제 근무기간으로 인정받는 육아휴직 기간과 복직 후 근무기간 모두 실제 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어 6월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합니다. 그런데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2020년 7월 1일자로 복직을 한 경우에 지급 대상 요건을 살펴보면 7월 1일자로 공무원이며 복직 이후 월급을 받으나 지급 대상 기간인 1월부터 6월까지 육아휴직 수당만 받았을 뿐 1개월 이상의 월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육아휴직 기간은 실제 근무 기간으로 인정할 수 있지만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7월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2020년 1월 1일, 2020년 6월 7일까지 육아휴직을 하고 2020년 6월 8일자로 복직을 한 경우는 7월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을까요? 7월 1일자로 공무원이고 월급을 받는 자에 해당하지만 1개월 이상 봉급을 받은 자에 1개월은 달력 기준으로 한 달, 누적 일수가 30일 이상을 뜻하는 것으로 6월 8일에 복직하여 꽉 찬 한 달이 안 되는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7월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무기간으로 인정하는 휴직과 인정하지 않는 휴직의 경우를 비교하기 위해서 같은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과 질병휴직 시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휴직을 한 경우에 20년 7월, 21년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에 대해 살펴보자면 7월 정근수당은 기준일 7월 1일에 공무원이고
1개월 이상 월급을 받은 자에는 해당하지만 육아휴직 중으로 육아휴직 수당을 받을 뿐 월급을 지급받는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7월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21년 1월 정근수당은 21년 1월 1일자로 복직을 했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 월급을 받는 자에는 해당하지만 대상 기간인 20년 7월부터 20년 12월까지 1개월 이상 월급을 받은 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7월과 마찬가지로 1월도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질병휴직을 한 경우에 20년 7월, 21년 1월에 지급하는 정근수당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7월 정근수당을 보면 질병휴직자는 휴직 중에도 봉급의 일부를 지급받는 휴직이기 때문에 지급 기준일인 7월 1일자로 공무원이고 월급을 지급받는 자이며 1월 이상 월급을 받은 자에 모두 해당하고 그중 휴직 기간은 제외하여 실제 근무 기간인 1월부터 3월까지 총 3개월치 정근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21년 1월에는 역시나 봉급의 일부를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1월 1일 기준으로 3가지 정근수당 지급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1월 정근수당의 지급 대상인 7월부터 12월까지는 모두 질병휴직 중으로 실제 근무 기간이 0개월이기 때문에 1월 정근수당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휴직 후 복직자의 정근수당을 검토하실 때는 먼저 정근수당의 3가지 지급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 후 이 3가지를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실제 근무 연수를 따져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요건 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한다면 실제 근무 연수를 따질 필요도 없겠죠. 마지막으로 드문 경우긴 하지만 직위해제자, 징계 처분자에게 정근수당을 지급하는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6월 17일부터 9월 16일까지 직위해제 3개월을 받은 경우 20년 7월, 21년 1월에 받게 될 정근수당에 대해 알아볼게요. 먼저 7월 정근수당을 보면 직위해제 중이라도 7월 1일자로 공무원이며 월급을 감액하여 받긴 하지만 월급을 받는 자, 또한 1개월 이상 월급을 받았기 때문에 모든 지급 요건을 충족하고 이 직위해제 기간은 실제 근무 기간으로 인정되진 않지만 6월 직위해제 기간을 제외시킨 실근무일자가 15일 이상이 되기 때문에 1월부터 6월 모두 인정되어 전액 지급합니다. 다음 21년 1월 정근수당에서는 3개월치에 대한 정근수당만 지급합니다. 9월은 직위해제일이 17일로 실제 근무한 일자가 15일이 안 되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만 근무기간으로 인정하여 정근수당을 지급합니다. 2020년 5월 1일 견책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2020년 6월 1일 감봉 3개월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정근수당은 1월, 7월 각 지급 대상 기간 중 징계 처분을 받은 자에게는 처분 날짜가 속한 지급 대상 기간에 한하여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7월의 정근수당에 지급 대상 기간인 5월 1일자로 견책 처분을 받거나 6월 1일자로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 모두 2020년 7월 정근수당을 지급하진 않으나 그 다음 정근수당인 21년 1월에는 정근수당을 전액 지급받습니다. 개념까지는 쉽게 잘 이해하셨다가 사례를 보고 약간 멘붕 오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개념 부분에서 배웠던 3가지 지급 요건과 실제 근무기간 계산법만 적용하면 어떤 사례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강하시느라 고생한 만큼 1월 급여 작업에서 정근수당을 만나도 당황하지 않으실 거예요.